안녕하세요. 정영우 디자이너입니다. 콜로소에서 진행하는 BX 디자인 클래스. 벌써 브랜드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나눌 차례예요. 오늘은 브랜딩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몇 년간 디자인 시스템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면서 이제는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디자인 시스템이 있는 게 마치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디자이너가 아닌 분들은 디자인 시스템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때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단지 멋져 보여서 또는 구글, 우버, 에어비앤비, 애플 등의 잘 나가는 회사들은 다 디자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등의 이야기로 경영진 또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설득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 브랜드 시스템이 회사에 어떤 효용을 가져다 줄지 전혀 설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브랜딩은 마치 마라톤과 같은 종목이에요. 아니, 회사가 문을 닫기 전까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마라톤보다도 더 긴 레이스일 수도 있겠네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브랜딩을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웃풋이 하나 나올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거나 기준이 또는 모호해서 매번 디렉터의 컨펌을 받아야 된다면 작업자들은 금방 지치고 말 거예요. 어떤 부분을 꼭 지켜야 되는지, 이 부분은 내가 개성을 넣어 해석해도 되는지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디렉터의 마이크로 매니징이 시작되거나 디자이너가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그림만 그리는 오퍼레이터로 전락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감정의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고 조직 문화는 금세 무너지고 결국 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두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이때 모두라고 하는 그룹은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브랜딩에 참여하는 모든 기획자, 마케터들까지 포함하는 그룹이에요. 시각적 결과물로 나오는 것도 브랜딩이지만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카피 한 줄, 서비스에서 노출되는 팝업 하나까지 모두 브랜딩의 일환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제안했던 단호의 브랜드 가이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를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입 후에 이 가이드를 만들 목적을 적어주어서 디자이너들이 아니더라도 이 가이드가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리브랜딩을 하면서 브랜드 가이드 시스템을 만든 사례라서 이 리브랜딩의 방향성을 정리해 주었고요. 그 뒤는 브랜드 스토리를 적어줌으로써 디자이너들이 이 브랜드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이 브랜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스토리들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메타포에 대한 설명도 넣었어요. 삶은 마치 항해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 앵커를 헤빗이라고 습관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키를 커스터머가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해서 이러한 로고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점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BAP를 좀 더 간략화해서 이런 가이드에 적용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로형 로고와 세로형 로고를 만들어주고 그 로고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클리어 스페이스에 대한 가이드도 주고 돈트 예시까지 모두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단어는 서브 브랜드를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고 있던 때라서 서브 브랜드 확장 시에 어떤 식으로 적어줄지 확장에 대한 가이드도 정리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때 사용했던 컬러가 굉장히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산호에서 영감을 받아 컬러를 선정했는데요. 이 라이블리 코랄을 중심으로 단호의 컬러를 전개했습니다. 이 라이블리 코랄을 어떠한 농도로 쓸지, 그리고 보조 컬러는 어떤 걸 쓸지, 그리고 비율은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까지 모두 가이드를 주었어요. 그리고 아이콘을 만들 때도 로고에서 디자인 요소를 차용하여 아이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같은 경우도
메인으로 제목으로 사용할 타이포그래피와 본문으로 사용할 타이포그래피를 구분하여서 예시까지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할 때 이러한 비주얼 모티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비주얼 모티프를 3가지 정도를 정의해서 제안을 하였고 각각 모든 비주얼 모티프에 이런 식으로 사용 예시들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정리해 주었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넣어서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적어주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파도 모양을 습관의 연속성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캘린더에서 얼마나 내가 습관을 지켜가고 있는지 끊어지지 않도록 더 습관을 잘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캘린더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단어의 브랜드 가이드를 함께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브랜드 가이드에 지나치게 집중할수록 역효과가 나타나기 쉬워요. 브랜드 가이드의 목적은 하나의 기준을 공표하여서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절감하고 그 효과로 디자인 리소스 절감과 일관성 있는 브랜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결과에만 집착하여 일관성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이 가이드를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브랜드 가이드를 마치 성경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어느 정도 맞으면서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일관성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본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일관성이라는 것도 좋은 브랜드 경험과 리소스 절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목적을 잃고 수단만 쫓게 된다면 브랜드에 갇혀서 매번 똑같은 디자인만 찍어내게 되거나 또는 더 좋은 방향성이 있는데 가이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인더스트리에서 오래 일하면서 이러한 경우를 많이 목격했어요. 특히 에이전시에서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디자인 기조를 제안하고 실제 운영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때 브랜드 가이드는 절대 성경이 아니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저들과 가장 많이 만나는 접점이 서비스 내에서는 브랜드 가이드를 최대한 지켜서 일관적인 톤을 보여주고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은 인터널 브랜딩은 기존 브랜드 가이드를 더 디벨롭할 수 있는 R&D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30% 정도 자유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은 브랜드 디자인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면 마케팅 실험을 통해 실제 유저들에게 얼마만큼의 반응이 있는지 테스트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서서히 브랜드 가이드에 적용하는 식으로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가이드에 자율성을 함께 부여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계속해서 고도화되면서도 일관된 브랜드 톤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브랜드 가이드를 하나하나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고 디자인을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번 강의였고요. 다음 강의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